자, 2026년이 되면 말이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대체 어떤 위협에 직면하게 될까요? 오늘은 기술, 지정학, 그리고 범죄가 막 뒤얽혀서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위험의 실체를요, ACAMS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그 거대한 위협의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질문처럼 AI가 내 신원을 훔칠 수 있다? 이게 더 이상 무슨 공상과학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AI를 이용한 신원 사기, 이게 그냥 돈 좀 잃고 마는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신뢰, 그리고 안보라는 이 사회의 근간 자체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게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사기의 새로운 시대는 대체 어떻게 열리고 있는 걸까요? 보고서는요, AI가 범죄자들한테 정말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뭐랄까 일종의 전력 증강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 금융범죄 방지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서 기반 신원 확인은 이제 사실상 쓸모 없어지고 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이 생성형 AI가 신분증에 있는 홀로그램이나 아주 미세한 인쇄 같은 그런 정교한 보안 장치까지 그냥 완벽하게 복제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안전 장치가 지금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와, 75%?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금융범죄 방지 전문가 4명 중에 무려 3명이 생성형 AI의 악용을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업계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자산을 지키는 이 방어선에 지금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AI는 이제 단순히 정교한 피싱 메일이나 만드는 그런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어요. 개개인에게 딱 맞춘 사기는 기본이고요. 아예 가짜 신원이랑 가짜 회사로 이루어진 거대한 유령 생태계를 그냥 통째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AI라는 개별 위협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요. 훨씬 더 넓은 글로벌 무대로 시야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금융 범죄자들한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걸까요? 세상이 분열되면요, 이상하게도 범죄자들한테는 기회가 열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라마다 법과 규제가 다 제각각인 상황. 이거는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거대한 그물 같은 거거든요. 범죄자들은 바로 그 구멍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쏙쏙 빠져나가는 거죠. 이들의 핵심 전략이 바로 디플렉션, 우리말로 하면 회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 규제망의 허점을 샅샅이 분석해서 감시가 가장 허술하고 처벌이 제일 약한 나라를 딱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법 활동의 경로를 바로 그쪽으로 싹 돌려버리는 방식인 거죠.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 FATF가 쓴 이 도주 차량이라는 비유,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불투명한 소유 구조를 가진 이 유령 회사들이요, 바로 디플렉션 전략의 핵심이고 또 불법 자금을 숨기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런데요, 이 범죄자들은 단순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데서 그치질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아예 스스로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담하죠? 보고서는 이 현상을 디지털 정맥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와, 이것도 정말 와닿는 표현인데요. 마치 우리 몸의 혈관처럼 이 네트워크들이 전통적인 감시망에는 전혀 포착되지 않은 채로 전 세계 경제 구석구석에 불법 자금을 쫙 퍼뜨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하 금융은요, 이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과거의 그 신뢰 기반의 지역적이고 느렸던 방식은 이제 정말 옛날 얘기가 됐어요. 지금은 어떠냐? 암호화된 메시지, 그리고 암호화폐를 최신 무기로 장착하고요. 전 세계를 부대로 아주 빠르고 거대하게 움직이는 무시무시한 디지털 네트워크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범죄를 막으려면 데이터가 꼭 필요한데 정작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내부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도 안 되고 낡을 대로 낡은 소위 레거시 IT 시스템이 말이죠. 이게 오히려 범죄를 막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기술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이 거대한 위협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최전선에 선 사람들은 대체 어떤 아주 독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범죄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바로 그 AI가 오히려 내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전문가들 사이에 쫙 퍼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AI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의심거래 검토 같은 업무를 대체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전선에 선 전문가들은요, 지금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밖으로는 이렇게 급변하는 기술에 적응해야 하고, 안으로는 점점 더 교묘해지는 내부의 적을 막아내야 하는 정말 힘든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과거의 내부자 위협, 이게 불만을 품은 직원 한두 명의 소행이었다면 이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가 뒤에서 후원하는 아주 정교한 침투 작전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렇다면 조직 내부의 가장 큰 장벽은 뭘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나오죠. 첫째가 낡은 기술 인프라, 둘째가 인재 부족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요, 최고의 무기, 즉 기술과 최고의 병사, 즉 인력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이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하고 정말 빠르게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서 어떻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구축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데이터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둘째, 정부와 민간이 손을 꽉 잡고 협력하며, 마지막 셋째, 미래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셋은 절대 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AKMS 보고서가 내리는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예전처럼 가만히 서서 막는 그런 정적이고 전통적인 방어 방식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정보력, 민첩성, 그리고 협력, 이 세 가지가 새로운 성공의 기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위협은 이렇게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그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